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 준 뒤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인간은 차가운 밤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불빛 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음식을 익히고 도구를 만들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인간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올림포스의 높은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제우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뜻을 거슬렀고 인간은 신들의 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제우스는 이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신들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또 다른 시험을 보내기로 했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판도라의 이야기랍니다. 아주 아름답고도 아주 중요한 뜻을 품은 존재가 세상에 오게 되었지요. 제우스는 신들에게 하나의 존재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신이 저마다의 선물을 보태기 시작했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흙으로 여인의 몸을 빚었다고 전해져요. 그 모습은 정교하고도 아름다웠지요. 아테나는 옷을 입히고 손기술을 더해 주었고 아프로디테는 눈길을 끄는 아름다움을 보태주었답니다. 헤르메스는 말솜씨와 재빠른 마음을 더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여러 신의 손길이 모여 한 존재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였어요. 판도라라는 이름에는 모든 선물을 받으니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답니다. 판도라는 그저 한 사람의 여인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신들의 뜻이 모여 세상에 보내진 존재였답니다. 아름다움도 있었고 부드러움도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운명도 함께 담겨 있었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며 한 가지를 함께 내주었어요. 그것은 상자라고도 하고 항아리라고도 전해진답니다. 오래된 이야기마다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같아요. 그 안에는 인간 세상을 바꿔놓을 무엇인가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우스는 그 상자를 절대로 열지 말라고 했답니다. 절대로 열지 말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더 오래 남곤 하지요. 판도라도 처음에는 그 말을 지키려고 했답니다. 그녀는 상자를 곁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그 안을 궁금해했어요. 왜 이 상자를 주었을까? 왜 열면 안 된다고 했을까?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질문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또렷해졌답니다.
신화에서는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졌다고 전해져요.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형제였지요.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생각하는 지혜를 지닌 존재였고, 에피메테우스는 일이 지나간 뒤에야 돌아보는 쪽에 더 가까운 존재로 이야기되곤 했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보내는 선물을 조심하라고 일러두었다고도 해요.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그 선택 위에서 오래된 신화의 다음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의 시간은 조용했을지도 몰라요. 판도라는 상자를 바라보고 다시 외면하고 또다시 바라보았겠지요. 열지 말라는 말은 분명했지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 수 없다는 것은 때로 참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답니다. 눈앞에 있지만 모르는 것, 가까이에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음속에서 자꾸 커지기 마련이지요. 판도라의 호기심도 그렇게 자라났답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치는 생각 같았고 금세 지나갈 듯 보였지요. 하지만 상자는 늘 곁에 있었고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을 부르곤 했어요. 그 안에 귀한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함께 자라났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판도라는 더는 손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답니다. 하지만 한 번 열린 틈은 곧 닫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흩어져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그때 상자에서 나온 것은 보물이나 기쁨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과 근심이었답니다. 병과 슬픔, 걱정과 시기, 아픔과 괴로움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고 전해져요. 이전까지 인간의 삶에 없던 무거운 것들이 그 순간부터 인간 곁에 머물게 된 것이지요. 평온해 보이던 삶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기쁨만이 아니라 아픔도 함께 겪어야 하게 되었답니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 상자를 급히 닫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고 말았답니다. 한번 세상 밖으로 나온 것들은 다시 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때부터 눈물과 한숨, 병듦과 상실을 함께 짊어지게 되었지요. 이 장면은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무겁게 남았답니다. 왜 인간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을까? 왜 삶에는 아픔이 함께 있는 걸까? 그리스 신화는 그 물음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판도라가 황급히 상자를 닫았을 때 그 안에 끝내 남아있던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희망이었어요. 고통과 병과 슬픔은 세상으로 나갔지만 희망만은
상자 안에 남았다고 전해지지요. 이 대목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온 부분이기도 하답니다. 희망이 상자 안에 남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희망마저 인간에게 닿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끝내 인간 곁에 남겨진 마지막 선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볼 수도 있답니다. 아무리 많은 괴로움이 세상에 나와도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희망이라는 뜻으로 말이에요. 인간은 그 뒤로 병을 겪고 슬픔을 알고 걱정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생기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찾아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전부 어둠으로만 가득 차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위로했고 괴로운 날에도 다음 날을 기다렸지요. 그 힘의 바닥에는 늘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작고 약해 보여도 쉽게 꺼내지 않는 마음의 불빛 같은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단지 무서운 이야기로만 남지 않아요. 물론 호기심이 부른 결과와 가벼이 넘긴 금지의 무게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 세상에 퍼진 뒤에도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이유를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화는 인간의 삶을 참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쁨만 있는 세상도 아니고 아픔만 있는 세상도 아니지요.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다시 일어서기도 하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간의 삶을 상징처럼 담아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의 불 이야기와도 이어져요. 불이 인간에게 문명의 시작을 열어주었다면 판도라의 상자는 인간이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를 함께 가져왔지요. 빛이 생기면서 그림자도 또렷해지는 것처럼 더 멀리 나아가는 길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책임과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는 뜻처럼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끝내 마음에 남는 것은 희망이에요. 깊은 어둠이 와도 다시 아침을 기다리게 하는 힘. 눈물이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게 하는 힘 말이에요. 희망은 언제나 아주 크고 눈부시게 보이지는 않아요. 때로는 작은 숨결처럼 조용하고 아주 여린 빛처럼 흔들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거칠어져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건네주니까요.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일로 인간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퍼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에 남은 희망 덕분에 이 신화는 절망으로만 다치진 않아요. 아픔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고 눈물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 신화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힘든 날이 찾아오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분명 피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늘 마지막에는 다시 살아가게 하는 마음 하나가 남아있답니다. 그 마음의 이름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이곳은 상상도서관입니다.